반갑습니다. 저는 산업자원부의 1차관을 맡고 있는 이관섭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아주경제가 주최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입니다. 원래는 우리 윤상직 산업부 장관님께서 와서 강연을 하시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수행차 캐나다에 가셔서 아직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제목에서 보듯이 제조업 혁신 전략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제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시장 내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이제 중국 업체 샤오미에게 내주고, 또 얼마 전에 열린 그 베를린 가전 쇼에서 중국 업체가 훨씬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그런 얘기 신제품을 내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걱정이, 그럼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를 이끌고 가야 되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뭘 어떻게 이제 경제를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이제 하고, 정부는 단지 그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이 밑받침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벌써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각국 공통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고용을 늘리느냐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큰 복지가 이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역시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위기에 강하더라. 그것이 여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고 독일이 그렇습니다. 비교적 단단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위기가 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또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위기가 왔을 때 잘 극복했기 때문에 쉽게 올라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야말로 우리 국부를 생산하는 원천이자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이 있어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였다면은 지금 드디어 이제 대기업 위주의 경제는 어떻게 보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역시 중소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크게 키워서 경제를 이끌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제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부분들입니다.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봐서는 이렇습니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는 집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카쉐어링이 있습니다. 또 LED 식물 공장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 현상들은
이제 제조업과 IT, 소프트웨어, 이런 서비스, 이런 과의 어떤 그 융복합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아이디어의 문제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지 관련된 기술은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3D 프린팅이라든가 스마트 공장 등 저비용 다품종 유연 생산 방식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GE는 벌써 항공기 핵심 부품인 엔진 노즐을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BMW 영국 공장은 이 고객이 원하는 그런 다양한 옵션으로 미니라는 아주 작은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유니클로를 예를 들어 보면은 유니클로의 디자인들은 도쿄나 뉴욕의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인을 합니다. 생산은 중국과 베트남 공장이 생산을 하고 마케팅은 각국 현지 법인들이 이 마케팅을 합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은 이 R&D나 생산, 이 마케팅을 각각의 최적의 관점에서 어떤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제조업의 새로운 트렌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의 상황은 제조업의 경쟁 기반이 대단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년, 20년 동안 이 고비용 생산 구조, 또 해외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신문에도 보셨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공장을 지금 제2공장까지 준공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국내 생산 기반이 점점 약화되고 해외로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일부 우리나라 주력 업종들이 굉장한 이 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계속 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시일 내에 해소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또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이 디자인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소재, 이런 고부가가치 부분의 경쟁력이 아직도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제조업 도약을 위해서는 제조업 혁신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1960년대, 70년대 수입 대체형에서 두 번째는 80년대, 90년대 조립 장치 산업으로 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전략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각국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독일이 보면은 인더스트리 4.0이라 그래서 아마 어제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 독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고 이 산업계 중심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해서 이 스마트 공장을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약 2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9년부터 벌써 리메이킹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셰일가스의 발견으로 인해서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대단히 싸졌기 때문에 이런 싼 에너지 가격을 경쟁력으로 해서 미국의 철강 산업이라든가 석유화학 산업을 다시 미국의 주력 산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미국 정부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중국 역시 자주창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혁신 기지로 도약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산업 재형 플랜을 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제정하고 신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를 혁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어떻게 이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굉장히 이 성장을 많이 했지만은 각국 역사에서 보듯이 올라가서 이게 정체가 되면은 정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는 게 세계 역사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곧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가 곧 아마 닥칠 겁니다. 뭐 한 15년 정도 뭐 왔다 갔다 하는 15년 내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과거와 같은 어떤 이 대규모 자본 투자에 의한 어떤 이 자본 집약형 대규모 산업에서보다는 이제는 굉장히 사람 중심의 기술 중심의 어떤 그러한 경제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창조 경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겁니다. 전략은 사실은 그게 기본적인 전략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쟁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 제조기술은 이제 상당 수준이 올라 있습니다. 또 빨리빨리 하고 뭐 이런 게 대단히 강합니다. 또 이런 우리가 IT나 이런 부분에서 몇몇 부분에서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신제조업을 창출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IT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이 공정혁신을 통해서 지금 생산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대단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기반의 공정혁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 제조업체를 스마트화 시켜서 20년까지 10,000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은 뭐 그런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뒤떨어진 중소기업에 그걸 위해서 업종별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스마트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사례는 지멘의 암백 공장에서 보듯이 지멘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율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율 75%를 달성해서 100만 개 중에 12개 결함이 있는 세계 최고의 수율을 가진 아주 효과적인 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융합 성장 동력으로 13대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성장 동력에 필요한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IT 기반을 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7년까지 최소 1조 원의 민간 투자를 걸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전략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 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재 부품의 주도권을 확보해서 주력 산업별로 핵심 소재 부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세계 인류 수준의 10대 핵심 소재를 저희들이 2019년까지 조금 앞당겨서 개발해서 이걸 세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R&D 예산을 소재 분야에 직접 집중 투자하고 개발 리스크가 큰 산업용 소재는 안정적 수요처가 있는 첨단 국방 소재 개발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주로 센서 쪽,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는 티타늄 소재,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하고
주로 이제 민관 투자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소재 부품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핵심 뿌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조나 금형, 소성 가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뿌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제조업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는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핵심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주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런 엔지니어나 디자인,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보면은 이 우수한 인재들이 가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이런 쪽에 어떤 이제 제대로 가치를 쳐주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분야가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이런 분야에 사람이 몰릴 수 있도록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크게 봐서 세 가지 전략 중에 하나는 어떤 이런 제조업의 혁신 기반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과 어떤 입지에 대한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또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비중이 대단히 낮습니다. 또 상당히 교육받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에 또는 취업의 기회가 남성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성들이 요새는 같이 하는 육아나 이런 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제조 혁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옛날에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가보면 지금은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어떤 큰 조립산업 또는 석유화학 산업을 할 때는 이 주거지역과 떨어진 곳에 산업 집적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구조였습니다. 그때는 노동력도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놔도 사람을 구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제조업의 중심이 이런 생산, 제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산업단지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의 산업단지로는 대단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가보시면 물론 노후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노후화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사람들이 거주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서 소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기득권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산업단지를 새로 개발한다는 것이 대단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끌어왔던 그런 산업단지를 앞으로 시대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저희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단지를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을 모일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조 혁신의 공간으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도 넣고 연구소도 들어가고 창업지원센터도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동북아 R&D 허브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북아 시대에 한중일이 어떻게 협력하는
그런 R&D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우수 연구소도 유치하고 또는 우수한 과학자,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허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이끌고 오던 경제라면 이제는 민간이 앞서가고 정부는 어떤 이 룰을 만들고 어떤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창의가 활짝 꼽힐 수 있도록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이관섭